어느 상견례 자리에서 터진 한마디 할머니의 낡은 통장이 바꾸어 놓은 기적. 어디 집안 내력도 모르는 애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나온 이 말에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28살 은서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78살의 외할머니께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운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방에서 꺼내신 낡은 통장 하나.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들어본 상견례 이야기 중 가장 가슴 뭉클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28살의 박은서 씨입니다. 은서 씨는 5살 때 부모님을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나이는 55. 갑작스럽게 어린 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애를 어떻게 키우세요? 복지시설에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핏줄이야. 내가 죽는 날까지 키울 거야. 그날부터 할머니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산시장에 나가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픈 날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꿋꿋하게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은서 씨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일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가방을 메고 왔는데 은서 씨만 낡고 해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 은서 씨를 보며 할머니는 밤새 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은서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사나 하지만 은서 씨는 그런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 가방은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인걸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더욱 단단해지셨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돈은 많이 못 벌어줘도 너만큼은 떳떳하게 키워내겠다. 그렇게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은서 씨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절대 할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학원 대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주말에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할머니가 말리셨지만 은서 씨는 고집을 부렸죠. 할머니, 저도 이제 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결국 은서 씨는 장학금을 받으며 사범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펑펑 우셨다고 해요. 우리 은서가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현재 은서 씨는 초등학교 교사 4년 차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은서쌤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교사로 유명했어요. 항상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대하고 방과 후 늦게까지 남아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곤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우연히 자원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정형외과 의사 김현우 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현우 씨는 은서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아이들을 향한 진심에 반했고, 은서 씨 역시 환자들을 대하는 현우 씨의 따뜻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변호사 아버지와 미술관 관장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죠. 처음 은서 씨에게 프로포즈할 때 현우 씨가 한 말입니다.
은서야, 너를 보면 내가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돼. 사람을 보살피는 진정한 마음이 뭔지 너에게서 배우고 있어. 1년 동안 진실한 사랑을 나눈 두 사람, 드디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언제 시간 돼? 은서 씨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거예요. 현우 씨,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외할머니 한 분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야? 할머니께서 너를 키워주신 거잖아. 할머니가 내 부모님이시지. 현우 씨의 따뜻한 말에 은서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현우 씨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 같은 애를 받아주실까? 하지만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우 씨가 부모님께 은서 씨 이야기를 꺼낸 날 밤이었어요. 아들, 그 은서라는 아가씨, 집안이 어떻게 돼? 현우 씨 어머니 최경숙 씨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사랑하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집안 말이야.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이고 형제는 몇 명이고. 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은서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외할머니가 키우셨어요. 그 순간 경숙 씨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뭐? 부모도 없는 애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외할머니께서 정말 잘 키우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어디 집안 내력도 모르는 애와 결혼하면 안 돼. 그날 밤 현우 씨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의사로 만들었는데 어디 집안 내력도 없는 애와 결혼해서 우리 체면이 서겠니? 어머니, 사랑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정현우, 세상 물정 모르니? 의사 부인이라는 게 단순히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변호사 사모님 모임도 있고 사교 모임도 있어. 그런 자리에 어디 집안 내력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갈 수 있겠어? 현우 씨는 답답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세요. 은서가 얼마나 반듯한 사람인지 직접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마침내 경숙 씨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좋아. 한번 만나보자. 하지만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헤어져. 드디어 상견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시내 고급 한정식집이었고요. 상견례 며칠 전부터 외할머니께서는 준비를 하셨어요.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깔끔한 한복을 새로 맞추시고 미용실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창피 안 끼치게 잘해볼게.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만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밤새 연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드릴지, 뭐라고 말씀드릴지 은서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으셨거든요. 우리 은서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할머니도 좋은 인상을 줘야지. 상견례 당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셔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어요. 평소 거칠던 손에 핸드크림도 바르시고 낡은 가방 대신 깨끗한 가방도 새로 사셨죠. 예식장 앞에서 만난 현우 씨 부모님의 첫인상은 냉랭했습니다. 현우 씨 아버지 박성우 씨는 그럭저럭 정중했어요. 안녕하세요, 은서 할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경숙 씨의 표정에서는 명백한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촌스러운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살짝 돌려버렸어요.
한정식집 룸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을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참, 은서 씨 부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경숙 씨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이미 현우 씨에게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은서 씨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은서 부모님은 현우 씨가 당황해서 말을 꺼냈지만 경숙 씨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내가 은서 씨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그래. 은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 순간 경숙 씨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집안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신다는 얘기네요. 분위기가 순간 차가워졌어요. 할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꾹 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도 어른이시잖아요. 은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경숙 씨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할머니야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양가 부모님이 다 참석해야 격식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아이 부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죠.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좀 다르죠. 경숙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은서 씨 교사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우리 아들이 나중에 개업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의사 부인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현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아들,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경숙 씨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들 의사예요. 앞으로 개업도 할 거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현우 씨가 말렸지만 경숙 씨는 계속했습니다. 집안 내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아이와 결혼하면 솔직히 우리가 창피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 집안 내력도 모르는 애가 감히 우리 현우랑 결혼한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손도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은서 씨가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해 동안 은서 씨를 키우며 쌓인 모든 인내와 사랑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댁이 우리 은서를 집안 내력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이잖아요. 경숙 씨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은서에게 뭐가 되는 거죠? 경숙 씨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아이를 23해를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밥 먹여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들어갈 때 책가방 사주고, 졸업식 때 꽃다발 들고 가서 박수 쳐주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경숙 씨가 중얼거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럼 댁은 현우 씨를 키우면서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셨나요? 이 아이가 밤새 열나서 끙끙 앓을 때 옆에서 밤새 간호하고 운동회 때는 도시락 싸서 가고
무서운 꿈 꿀 때는 옆에서 토닥여주고. 그런 게 다 당연한 거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댁은 제가 23해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부모 노릇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 분명히 그런 뜻이었어요. 집안 내력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때 할머니께서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통장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통장을 펼쳐 보이셨어요. 마지막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1억 원이에요. 경숙 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새벽 3시부터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23해 동안 해서 모은 돈입니다. 우리 은서 결혼할 때 부족한 거 없게 해주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거예요. 할머니는 통장을 넘기며 보여주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때로는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을 넣은 기록이 23해 동안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픈 날도 나가서 생선 팔았어요.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10,000원도 못 벌고 집에 온 날도 있었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은서가 결혼할 때 떳떳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경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댁이 말하는 가문이 뭐죠? 돈이 많은 게 가문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게 가문이에요? 그게 우리는 가난하지만 23해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살았어요. 남에게 해끼치는 일도 안 했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할머니는 은서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서는 교사예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요. 월급쟁이지만 한 푼도 제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어린이날 발표회가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왔는데 우리 은서만 할머니가 왔다고 울던 날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 아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은데 엄마 없다고 울어서 미안해요. 은서 씨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 떳떳하게 키워내겠다고, 부모 없다고 주눅 들지 않게 해주겠다고. 할머니는 경숙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댁이 집안 내력도 모르는 아이라 하신 이 아이가요. 지난 4년 동안 학생들한테 가장 닮고 싶은 선생님으로 손꼽히는 선생님이에요. 정말인가요? 성우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도 우리 은서를 신뢰하고 좋아해요. 아이들이 발표를 잘 못할 때 누구보다 침착하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방과 후에 혼자 남은 아이들 옆에서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내셨습니다. 은서 씨가 학생들에게 받은 감사 카드와 그림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은서가 학생들한테 받은 편지들이에요. 아이들이 고마워서 보내준 거예요. 이 편지들 하나하나가 이 아이의 삶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경숙 씨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댁은 그런 아이의 28개 인생을 집안 내력도 모르는 자식 한마디로 무시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묻고 싶네요. 부모가 있다고 해서 다 훌륭한 자식이 되나요? 부모가 없다고 해서 다 못난 자식이 되나요?
그건 우리 은서는 남을 도우면서 사는 아이입니다. 자기보다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게 가문보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댁이 현우 씨를 키우시면서 가장 바랐던 게 뭐였을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지위?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경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우리 은서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제가 23해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바란 전부예요. 할머니 은서 씨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댁은 그런 마음은 보지 않고 집안 내력만 보시네요. 그게 품격 있는 어른이 할 말인가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성우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전 은서와 할머니를 존경해요. 그리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성우 씨도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어. 할머님 말씀이 맞다. 경숙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대답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자식 생각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우리 은서 걱정돼서 밤잠 못 이룬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네요. 경숙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님께서 은서 씨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제가 보기에도 은서 씨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은서 씨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할머니 손녀로 태어난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할머니도 은서 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은서 바르게 자라주어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너 덕분에 할머니가 웃으면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 그 광경을 보던 경숙 씨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님, 앞으로는 제가 은서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님도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실 테니 노여움 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오늘 할머님 말씀 듣고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날 상견례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말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했던 분위기가 마지막에는 눈물바다가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숙 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부끄러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괜찮아. 깨달았으니까 됐어. 할머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나더라. 우리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들 키웠는데. 그날 밤 경숙 씨는 현우 씨를 불러서 말했어요. 아들, 엄마가 참 못났었네. 은서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더라. 어머니, 그리고 할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 23해 동안 혼자서 그렇게 키우시다니. 6개월 후 아름다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경숙 씨가 직접 골라드린 정장을 입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은서 씨가 버진 로드를 걸어올 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은서 정말 많이 예쁘구나.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겠어. 결혼식 피로연에서 경숙 씨가 할머니께 다가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날 제대로 혼났네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1년 후 은서 씨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일입니다.
할머님, 우리가 함께 손자 키워요. 경숙 씨와 할머니가 손을 맞잡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재 은서 씨 부부는 아들 지웅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웅이는 할머니를 보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안겨요. 증조 할머니, 우리 지웅이 할머니 왔네. 경숙 씨도 이제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고 계세요. 은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부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23해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손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람을 판단할 때도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